20페이지로 가보죠. 20페이지에 재산세 이제 과세 대상물로 가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20페이지, 21페이지는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재산세 문제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1번, 양가랑 1번은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이 됐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과세 대상물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세금을 어떻게 물려요? 그랬어요. 등재 안 돼 있으면 세금 물릴 수 있어요? 물어보면 정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네, 물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등재도 안 해도 어떻게 물려요? 그러면 사실 판단해서 물리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물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판단해서 세금을 물리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생각해 봐야죠. 그래요. 재산세가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요.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버리면 그러면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하면서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 공부상으로 그냥 물릴 거예요. 그래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등재량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로 판단해서 물린다? 그냥 공부상으로 물린다? 공부상으로 물리겠습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실제로 칠판만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판단해라, 공부상 판단해라. 자, 사실상으로 봐서 세금 물려라. 그다음에 공부상과 사실이 서로 다르면 뭐에 따라서 물려라?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라. 이제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공부상하고 사실이 다른데 사실로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로 물리면 세금이 더 줄어들어 버리면 그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물리겠다. 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을 하더라도 세금은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로 이 2개. 이 2가지를 위주로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건 바로 여기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판단해서 물리겠다? 공부상으로 판단해서 물리겠다? 공부상 판단해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규정은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5월달하고 6월달 또는 6월, 7월달 우리 메가랜드 모의고사 문제를 참고를 좀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 임기현 선생님이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요. 문제 풀 때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면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리면 그때는 사실로 판단해서 물려라? 공부상으로 물려라? 공부상으로 물려라. 근데 6월 1일 현재 잠시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쓰고 있으면 사실로 물려라? 공부상으로 물려라? 공부상으로 물려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공부상과 사실이 서로 다르게 사용했을 때는 멋대로 물리면 된다. 사실에 따라서 물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 지문 한번 쭉 한번 보죠.
이제 재산세는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입니다.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교수들은 무지 좋아해요. 왜냐하면 6월 1일, 1년에 딱 하루니까 그 날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만 대상이고 여기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차량과 기계. 차량과 기계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요. 재산세 이제 재산세 대상 중에 토지는 재산세 중에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한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인세. 토지 그러면 주택은 토지가 아니니까 주택은 물건 중심의 물세. 그럼 이제 다시 이제요.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주택은 그렇죠. 주택별로. 이 개별 과세 중에 주택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출제하는 건 바로 여기를 출제했어요.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더해서 소유자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이제 4번이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을 때는 뭐에 따라서 물리면 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했을 때는 뭐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5번 요 지문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겠는가? 올해 신설됐으니까요. 나올 일이 없죠. 지금까지. 올해 신설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5번 지문이에요.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정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오른쪽 양가라 2번 가보죠. 2번은 이제 일동이라는 것과 일구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일통. 일통은 면적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런가요?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안 한다. 일구는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크기 비교한다. 그래서 일구는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일통은 안 한다. 그럼 크기 비교하려면 몇 프로가 됐는가를 확인한다. 50%. 50%가 넘으면 50% 한 칸 중에 50%가 넘으면 주택이 50% 넘으면 그 칸은 얼마까지를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강의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 강의실이 1구예요. 그런데 1구인데 지금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제 칸막이가 있을 거예요. 뒤쪽이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뒤쪽이 주택이 아래가 상가라고 봐요. 그럼 뒤쪽이 20%가 주택이고 80%가 상가면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라. 20%만 주택으로 봐라. 20%. 그렇죠. 20%만 주택으로 봐라. 이제 반대로요. 80%가 주택으로 쓰고 있고 20%가 상가라고 쓰고 있으면 그때는 80%만 주택이다. 전부가 주택이다. 전부가 주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일일이 그걸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1구 나오면 끝에 가서 몇 프로 있으면 딱 해버리고 50%. 1동이 나오면 50%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면적 크기 비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풀어내시면 돼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은 지문은 길어도 출제위원이 엄청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엄청 좋아하는 지문이래. 이런 지문을. 자,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허가를 안 받았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문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여기만 딱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있어요. 지금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아예 안 받았어.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건물이 있는 땅으로 본다. 건물이 없는 땅으로 본다. 그러면 땅 위에 내가 땅은 있는데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허가 안 받으면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럼 땅 위에 아무것도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그러면 땅이 하나도 안 걸쳤다. 아무것도 안 걸쳤으면 뭐라고 한다? 그렇죠. 나대지 그래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예요. 건물 땅이 아니라 허가 안 받으면 그냥 땅으로 보는 거예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 엄청 좋아하네요. 엄청 좋아하는 지문들이니까 허가받지 않는 건물이다. 그럼 건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걸로 봐버린 거예요. 없는 걸로 봐서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토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미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부속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어요.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10배, 무조건 10배. 지방세는 10배. 5번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다가구는 재산세에서 전체를 한 집으로 봐라, 따로따로 집으로 봐라. 원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집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안 돼 있으면 따로따로 집으로 봐라, 전체를 집으로 봐라. 전체를 집으로 잡아라. 자, 1번 지문 가보죠. 여기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토지.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세금 물리는가요? 안 돼 있어도 물려라 그랬는가? 안 돼 있어도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사실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리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제 요 밑을 잘 봐야 돼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은 제외합니다. 왜 주택은 제외하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토탈 이름을 뭐라고 붙이니까 주택이라고 붙여가지고 전체 이렇게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묶어서 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토지를 건축물,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10배. 다가구, 재산세에서 다가구가 나오면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1구의 주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5번은 1구 나왔네요. 앞에가 1구가 나오면 뒤에 몇 프로가 있는가를 찾는다. 자, 50% 맞았네요. 1동이 나오면 중간에 50%가 있는 걸 찾아라, 없는 걸 찾아라. 없는 걸 찾아라. 없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주 단답형으로 찾아버리시면 돼요. 1구는 50% 있다. 크기 비교니까 크기 비교했다. 동은 어차피 9에서 했으니까 동에서는 할 필요 없다. 이제 7번. 7번은 여기서는 건물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않았네.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허가를 안 받고 가지고 있는 건물은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보니까 땅은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그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야 되니까 종합합산 토지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이 기본 폼을 먼저 잡으세요. 여기에 먼저 잡히면 그 다음에 잡혀요. 토지 과세 구분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쳐가지고 이름을 종합합산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종합합산 토지들은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로 가요. 종합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근데 모든 땅을 다 묶어가지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땅 중에 상가 땅만을 별도로 띄워줘요. 상가 땅을 별도로 띄워가지고 별도 합산과세로 가는데
여기도 별도 합산 토지도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로 갑니다. 이것도 초과 누진 세율로 가는 거예요. 또 전체 땅 중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있으면 생산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저율 분리 과세로 가요. 저율 분리 과세로. 또 사치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치 그러면 고율 분리 과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죠. 지금부터 이제 세 개를 구분할게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제 특색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분리과세. 영업, 장사하고 있는 땅들은 별도합산 과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종합합산 과세.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중에 장사 생각이 나는 땅은 무조건 별도합산 과세입니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땅 토지 구분은 아주 복잡하지만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서는 뭐 하는가? 장사. 그럼 상가 땅은 별도.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서는 생산. 그러면 분리과세. 공장에서는 생산하니까 분리과세. 염전은 소금 생산하니까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조금씩 확대해 볼게요.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은 땅에 대한 과세 구분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로 나눠집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요 토지. 시험 볼 때 여기를 토지가 아니라 주택은 이렇게 써놔버려요. 주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예요. 별도와 분리를 빼면 그걸 제외하면 전체 땅에서 별도와 분리를 빼내버리면 나머지는 무슨 토지가 나온다? 종합합산 토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지문을 여기를 읽힐 때 이걸 읽히셔야 돼요. 별도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는 예외로 적용이 되니까 예외로 적용된 걸 빼내버리면 이걸 빼내버리면 나머지는 무슨 토지니까? 종합합산 토지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살짝 뒤집어 볼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를 빼면 별도합산 토지가 나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지문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산수적으로 산수 풀 때는 그게 맞아요. 전체에서 종합, 별도, 분리 세 개를 더하면 모든 토지니까 종합과 분리를 빼면 별도가 나온다는 거 수식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는 열거가 안 돼 있고 별도는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열거 되어 있는 걸 빼야 된가, 열거 안 된 걸 빼야 된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전체 땅에서 별도와 분리를 빼면 종합합산 토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 지문은 쉬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걸 응용해서 약간만 복잡하게 내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농지가 나오면 우리 농지가 나오면 실제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 그러면 생산에 사용한다 그러면 영농에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영농에 사용한다. 그러면 생산에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산하지 않았다.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종합합산 과세. 이제 도시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그럼 도시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거기서 농사 지은 게 더 생산적이다. 농사 아니라 다른 걸 해야 생산적이다. 다른 거예요. 그럼 생산적이 아니니까 종합합산 과세. 근데 개발 제한이나 녹지지역. 여기는 이제 개발 제한이나 녹지지역에서는 내가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발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거는 정부가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 안 해줘? 해주죠. 개발 제한 또 안 해준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이거는.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은 내소가 아니라 정부가 묶었잖아요. 정부가 개발 못하게 딱 막았잖아요. 막아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세금 더 물려버리면 이 사람들 기분 좋겠는가? 열 받아버리겠는가? 열 받아버리죠. 지금 다른 것도 뭐 개발하려는데 못하기도 막아놓고 세금도 더 물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금은 깎아준다. 대신에 실제 농사 짓지 않으면 세금은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농지가 문제 나오면 반드시요. 개발 제한이나 녹지 지역 여기를 내는 거예요. 농지는 개발 제한, 녹지 여기를 내요. 그럼 어떻게 된가 봐보세요. 전답화선 농지가 개인들이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 농사 짓고 있어. 실제로 농사 짓고 있으면 경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반대로 경작이 하지 않았다, 않고 있다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쭉 읽어. 아, 요렇게 나오면 이 지문으로 나오면 풀 수 있겠는데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다시 이제 도시의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내가 만들었는가, 정부가 만들어놨는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서 내가 다른 걸로 개발하려면 개발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니까 농사 짓고 있어. 농사 짓고 있으면 세금 더 물린다, 많이 깎아준다? 자, 많이 깎아준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저거 진짜 어려워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돼요. 자, 이제 공장에서도 뭘 하는가요? 생산. 자, 생산하면 분리. 지방의 군 지역에서 입지 기준 면적이 요게 생산. 여기 생산활동. 생산에 쓰고 있는 면적은 분리과세. 그러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라는 이야기는 생산하고 있다, 놀리고 있다. 그럼 생산 안 했으니까 너는 종합. 안 했으면 종합. 또 도시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자, 여기는 이제 생각해 볼게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생산하려고 만든 지역이다, 생산 못하게 하려고 만든 지역이다. 생산하려고. 그럼 생산하고 있으면 분리. 놀리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 시험 볼 때는 이제 이 부분. 자, 여기를 내는 거예요. 도시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생산하게 만드는 지역이다, 생산 못하게 만드는 지역이다. 생산 못하게 막아요. 생산을 못하게 막으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공장을 공장으로 해석해라, 상가로 해석해라? 상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습니다. 자, 상가에서는 생산을 하는가요? 장사를 하는가요? 장사하니까 너는 무슨 과세? 별도. 장사하니까 별도. 근데 기준이 넘어버렸으면 종합합산과세. 딱 필요한 거 딱 하나만 딱 잡아 내비치면 돼요. 요거 잡아놓고 이제 지문들이 어떻게 나온가 만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군지역, 지방에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산에 쓰고 있으면 분리. 초과, 놀리고 있으면 종합. 자, 두 번째요. 산업이나 공업지역은 생산하는 지역이다, 생산을 못하는 지역이다? 하는 지역. 생산하니까 기준까지는 분리과세. 만약 여기서 기준면적 이내는 그러면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용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생산해라, 생산하면 안 된다. 생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으며 공장 땅으로 봐라, 상가 땅으로 봐라? 상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라. 일반 건물의 부속 토지니까 상가 땅으로 보니까 별도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네, 3번. 염전이네요. 염전.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염전에서는 뭐 하고 있고? 소금 생산. 소금을 생산하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아니요, 제가요 끝에 읽어보고 헷갈렸다니까요. 그래요. 뭘 읽어봐요? 읽지 말아야겠는데 그래요. 사용을 폐지했다.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염전을 사용을 폐지해버렸어요. 염전. 그럼 소금 지금 생산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소금 생산 안 하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뭔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요? 거기다가? 아무거나도 뿌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변해버린가? 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네? 하얀색으로 변해버려요. 왜? 소금기 때문에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하얘져 버려요. 속에 있는 게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알아요. 바닷가에. 제가 저희 집이 앞에서 눈을 이렇게 뜨면 앞에 이렇게 보면은 한 150m 전방에 바다예요. 시골 집이. 그러니까 와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태풍 불면 바다 치면 태풍이 파도가 치면 집에까지 날라와요. 그랬어요. 진짜 날라와요. 그러면 그 저희 집하고 바다하고 사이가 농지인데 그 바닷물이 농지로 샥 그러면 한 며칠 있다 지나가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인 것들이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흐물흐물하니 아예 빈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용을 폐지했더라도 소금기가 너무 강하니까 일단은 다른 걸 생산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폐지했더라도 그대로 뭘로 보면 된다. 염전. 그래서 분리. 그럼 끝에는 읽지 말고 염전 그럼 분리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읽어요 또. 읽지 마시라게 또. 자, 그 다음에 5번. 해원제 골프장이다. 해원제 골프장이면 이거는 생산하고 있다. 사치하고 있다. 사치니까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도 고급 오락장이면 너는 뭐 하고 있다? 사치. 사치하니까 고율 분리 과세. 이제 7번. 7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요. 이렇게 목적 사업의 사용이다는 멘트가 딱 뜨면 이 목적 사업하고 이런 멘트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총 39개가 나와요. 진짜요.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고 생산활동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 쪽으로 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생산활동에 쓴다. 생산활동에 쓰니까 너는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그래서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분리과세예요. 이제 별도합산 토지로 가보죠. 별도합산 일반 건물. 일반 건물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사, 영업하니까 별도. 초과하면 누가 분리라고 그래요. 또 종합. 제가 어제도 수업 끝나고 한 10분간 거기 학생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하도 모이라고 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틀리면 틀린다고 막 지적해버리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동영상이었는데 나도 틀리면 나도 섬찟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갑자기 저도 막 지적하면 깜짝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알겠어요. 그래. 하도 틀리니까 틀리는 사람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한테 그런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틀리거나 그러면 76일 남았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초가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과세?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종합합산 토지를 찾아라. 그럼 무슨 글자만 찾아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 돼요. 초가만 찾으면 99.9%가 답이에요. 0.1%는 아닐 수도 있는데 초가자 나오면 무조건 그게 종합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공장은 공장으로 해석해라, 상가로 해석해라. 상가. 그럼 장사니까 별도. 이제 자동차만 생각하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자동차라는 멘트가 딱 뜨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터미널. 자, 자동차 그러면 터미널을 먼저 생각. 터미널이 있으면 분리과세. 터미널이 안 보이면 별도합산 과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광버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생산하는가? 장사하고 있는 거야? 장사. 그러면 터미널이 아니죠. 터미널 아니니까
관광버스는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로 들어오든가 못 들어오든가? 못 들어와요. 명절 때만 들어와요. 임시차만 들어와요. 임시차만. 정식 차는 관광버스는 어디에 많이 서 있던가요? 그게 보니까 그 천변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영업 장사예요. 장사하니까 별도 합산 과세.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거 일반적으로 별도, 터미널만 분리 과세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그럼 반가라 2번 가보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에 2%도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가액이 땅 가격에 2%도 안 돼요. 그러면 바닥까지는 별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무허가, 허가. 앞에서 엄청 좋아한다고 그랬죠. 승인발 허가받지 않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이다. 무허가 건물의 땅은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걸로 봐라, 나대지로 봐라. 나대지로 보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문 가보죠. 자동차 나왔네요. 이렇게 자동차가 딱 뜨면, 자동차만 뜨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를 찾는다. 터미널 보인가 보세요. 있네. 터미널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터미널 있으면 분리과세. 없으면 별도 합산 과세. 2번 자동차 나왔네요. 차요. 자동차 나왔으면 다시 터미널을 찾고 터미널이 없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 중간에 있는 지문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자동차 차라고 자동차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터미널만 찾고 없으면 별도로 가면 돼요. 그럼 여기 또 자동차 또 나왔네. 자동차. 3번은 자동차 나왔어요. 또 터미널 찾아. 없으면 별도 합산 과세. 근데 4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4번은 시험 문제 나오면 핵심 키, 이게 정답으로 가는 키예요. 이게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입니다. 그러면 이 임야를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가요?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가? 영업하니까 별도 합산 과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제 5번 법인 묘지예요. 법인 묘지. 자, 묘지. 법인의 묘지. 묘지는 지금 뭐하고 갔냐면 납골당. 납골당에 있는 땅들은 생산하는가요? 장사하고 있는가요? 장사하고 있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 아니요, 법인 묘지를 뭔 장사한다고 그러세요? 하면 혹시 뭔 일 생겨가지고 법인 묘지로 가려고 하면 그냥 알았어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그런가? 돈 내세요. 그런가? 돈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별도 합산이죠. 그 다음 6번. 6번은 건물 가격이 땅 가격에 2%도 안 돼요. 그럼 건물 가격이 너무 미세하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바닥까지만 별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그랬네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보니까 종합합산 과세.